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대교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. 대교가 지금 눈높이 교육하면 다시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대교가 한 5,000원 정도가 이 적정 주가였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. 그 전에. 그러다가 주가가 언제부터 빠졌냐면 2016년이죠. 한 8년 전부터 주가 빠지기 시작했다. 야, 이 개념해 봐야죠, 이게. 한 3,600원까지 빠지다가 지금 한 6,000원까지 한번 반등을 줬고 나서 6,000원에서 그냥 이게 3,000원 반토막이 났어요.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 2,000원을 찍었죠. 근데 이게 월봉 차트에서 지금 2,000원을 찍은 게 쌍바닥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. 이게 쌍바닥 찍은 게 한 1년 정도 되는데, 자, 지금 이 대교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이 5,200만 명이죠. 외국인이 한 200만 명이라고 쳐도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고 해요. 지금 저출산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1년에 한 25만 명 정도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 사망하는 사람이 한 35만 명 정도 된다. 10만 명 정도가 이 갭이 생긴다는 거죠. 한 10년만 있으면 한 100만 명 정도, 경기도 어느 한 시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100만 명 정도면 어마어마합니다. 자, 이 100만 명의 거의 한 40%가 세대주라고 했을 때 이 40만 명 정도의 이 세대수가 없어지는 거예요. 우리나라 인구 지금 한 2,000세대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뭐 한 2% 정도가 없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저출산 때문에 제가 태어날 때만 해도 한 70만 명 정도 태어나나요? 한 반에 한 60명씩, 아니 많게는 65명씩 해서 8반까지 있었으니까 제가 동창이 한 500명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초등학교, 중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8반까지 있었다. 근데 지금은 그 초등학교는 아예 한 20명, 30명 밖에 안 됩니다. 시골 내려가 봤자. 그리고 중학교 역시 한 반에 한 많아야 한 30명 되나요? 그리고 뭐 한 5반까지 있나요?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게 이런 대교가 사양산업이다. 지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고 시총이 2,200억 정도 되는데 신용이 0.24% 들어있고 EPS가 이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한 주당 마이너스 1,288원 정도 손실을 보고 있다. 영업이익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적정 주가는 5,000원 정도 와줘야 되는데 대교가 너무 많이 내렸어요. 그 지금 세력이 살짝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기업에 대해서 과연 너무 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상장일은 2004년도였죠. 그 분위기 좋았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. 교육 서비스 및 이렇게 95% 정도 교육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R&D 투자는 매출액의 1.63% 정도 연구 개발비에 쓰고 있죠. 지금 배당은 1.16% 꾸준히 주고 있어요. 자, 이 대교가 이 전국에 물류센터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자산만 해도 한 4천억 정도 이상은 되는 기업인데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.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자, 매출액이 6,200억, 6,300억, 6,800억 정도. 지금 2023년도 3분기에 4,970억 정도 되거든요. 전년 동기 마이너스 1.9 정도면 뭐 미미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업이익이 이게 4년 연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. 이게 지금 2023년도에도 마이너스 263억, 뭐 2022년 마이너스 500억. 야, 이게 R&D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적자를 보고 있다. 그러면은 지금 한 600억, 이게 지금 700억, 지금 1,300억 정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. 4년 연속. 근데 여기서 보면 2022년도에 마이너스 1362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. 이거 상당히 자산이 한 6,600억 정도 되죠. 거의 다 뭐 부동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. 근데 부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2,600억 정도 된다.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. 대교가. 근데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? 기업으로서는 저평가될 수가 있죠. 자, 그 다음에 이 부채 비율이 50, 50, 57, 64, 79거든요. 2023년도까지 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지금 그래도 100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유성인자
전환사채 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. 유보율이 이게 1200까지는 좋았었는데 1100, 890까지 나왔죠. 846. 계속 떨어지고 있죠. 유보율이 1000이 넘어가야 돼요. 여기 좀 떨어지고 있다. 이자 보상 배율은 아직 이게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상당히 자료로 내기는 비율로 내기는 굉장히 안 좋다.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멀티팩터 스타일 분석 보면 기업 투자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. 이 대교가. 자, 이 컨트 기술 같은 경우는 다소 저평가되어 있다. 왜냐?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. 적정 주가가 4,000원, 5,000원인데 지금 2,000원대니까 많이 빠졌다고 볼 수가 있죠. 자, 오늘 종가가 2,600원 정도 끝났어요. 근데 뭔가 모르게 살짝 올라오는 그런 조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배당을 1,700원 줬네요. 2019년도에. 근데 100원, 80원, 30원 이렇게 줬어요. 야, 이게 지금 하기야 요즘 아파트에 가면은 이 유모차보다 이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아요. 그만큼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있다. 우리가 외로움에 싸우고 있다. 외로우니까 강아지를 키우는 거죠. 뭐 고양이 키우고 강아지 키우고 그다음에 금붕어 키우고 그다음에 하초 키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뭐 도서관처럼 집을 이제 책을 만들죠.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조금 하면은 뭐 다른 뭐 취미를 이제 활동을 하죠. 그러니까 결국 다 외로움하고 싸운다는 거죠. 그만큼 이제 과거처럼 뭐 지지리 뽑고 뭐 이런 뭐 많은 가족끼리 형성이 되고 있지 않고 나 홀로 집 영화 있죠? 나 홀로 집이 1, 2, 3까지 나왔나요? 나 홀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EV 에비타가 모든 지표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6, 10이 넘어가면 안 좋아요. 13, 40까지 나오나. 그러니까 주식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. 2020년, 22년까지. 자, 그러니까 대교가 지금 재무제표나 이 기본적인 분석을 봤을 때 상당히 안 좋다, 기업이.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빠지고 있다.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애널리스트는 아예 뭐, 이게 뭐 전혀 써지도 않네요. 지금 보면은 지금 뭐 크게 지분 변동률이나 이런 게 의미가 없고 자 지금은 이 기업 자체가 매출액은 한 6천억 정도 7천억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이게 거꾸로 됐어요. 지금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줘야 되거든요. 1년에 한 4년 정도 2천억 정도가 지금 현금이 쌓아줘야 되는데 2천억이 대로 마이너스가 됐다. 이러면은 좀 곤란하죠. 자, 이 곤란한 면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갖고 기업을 계속 파고들고 분석을 해야 돼요. 자, 보면은 지금 크게 나온 게 없죠. 아직까지는. 네, 지금 뭐 전환사채나 이런 것들이 유상증자 이런 것들이 아직 크게 나오고 있지 않다. 자, 주가는 지금 4,000원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4,000원에서 5,000원 정도. 여기서 지금 한 2배 정도 더 상승해 줘야 돼요. 그래도 시총이 4,400억밖에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대교의 팩트를 보면 임원 및 직원들의 현황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여기에 보면은 요 이사가 있는데 사회이사죠. 바깥 외자 바깥에 있는 이사를 섭외를 해온 게 아니라 그냥 사회이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김난도라고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. 보니까 우리가 뭐 TV 언론에서도 매체에서 계속 보시던 분인데 지금 현재 소속이 서울대학교 교수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. 이 사람이 대교에 지금 사회 이사로 있다. 대단한 거죠. 최소한 이 월급을 한 1,000만 원 정도 받습니다. 사회 이사 정도 되면. 자, 이분이 있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나죠? 뭐 갑자기 어떤 테마주로 엮이나요? 테마주로 엮일만 합니다. 지금 왜 테마주로 엮일만 하냐냐? 주가가 워낙 저평가되어 있잖아요. 지금 물론 영업이익이 그나마 500억 정도 마이너스지만 4년 연속 한 5년만 해도 2,500억 정도 지금 영업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2,500억을 지금 이 세력들이 어떠한 테마주로 엮여서 한번 급등 한번 시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주주의 가능성을 보면 이 소액 주주가 은근히 많이 갖고 있어요. 23,848분이 갖고 있네요.
지금 총 발행 주식수가 8,400만 주, 소액 주식수가 14% 정도 갖고 있는데 대교홀딩스가 54%, 그다음에 강 회장이 8% 정도, 거의 64% 정도 갖고 있다. 이거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죠. 이게 2022년도 12월 4분기 공시네요. 자, 이걸 봤을 때도 대교는 소액주주가 상당히 많이 대교를 믿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일단은 뭐 테마주 한번 엮여서 주가를 끌어올리면 5,000원이죠. 근데 한 4,000원 정도인데, 지금 현 정부 여당이 저출산에 의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아마 여기에 승부를 걸 수도 있어요. 그 부동산 까고 부동산 지금 깔 가능성이 높아요. 일산 신도시 다 뭐 새로 아파트 짓고 이런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 빨리 페이퍼 작업을 빨리빨리 해서 한번 부동산을 까야 돼요. 지금 뒤집어 엎어야죠. 갈아 엎어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저출산으로서 이제 뭐 아이를 이제 뭐 태어나면 엄청난 혜택을 주겠다.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돼요. 지금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,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분이 여기에 사회 이사로 있다. 한번 테마주에 끼면 주가 급등할 수 있다. 이걸 오늘은 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